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죠.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에도 달러 인덱스는 또 하락했습니다. 100일 수준까지 내려온 달러 인덱스에 오늘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향방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 소식으로 출발해보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25원 가까이 급락, 1,3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화 강세 추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당분간 원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는 일단 5.5%가 단기 고점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유럽 중앙은행은 4%대가 고점으로 보여집니다. 영란은행, 즉 영국 중앙은행은 5.25%가 일단 고점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의 강달러의 가장 큰 배경이 뭐였습니까? 금리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5% 이상 줄게, 그것이 강달러를 불러왔는데 이제는 5.5에서 빠르면 내년 3월 혹은 5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투자로 외국인 투자가들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시장을 사자, 바이 코리아, 즉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사자해서 선물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누가? 기관 투자가들이 우량주를 또 매수했죠. 자, 이렇게 돼서 시작은 뭡니까? 금리 안정. 그 금리 안정이 어디로 연결됐죠? 환율의 안정이 연결됐고, 금리와 환율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주식시장 안정, 다시 말해서 트로이카의 안정을 보였다. 즉 트로이카 선순환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화 강세 예상되니까 좀 매도하는 의견을 우리 나 소장께서 제시를 해주신 거고요.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어떤 섹터에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부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원화가 강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측이 누굴까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유가가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요, 우리 원화가 강세로 예컨대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요, 유가 하나도 비싼 거 아닙니다. 뭐 1리터에 총 돈 1,000원만 주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수혜를 누가 볼까요?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 그만큼 돈을 법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400조 시가총액 아닙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가지고 그중에 약 30%, 즉 800조 원이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어제 예컨대 2%가 올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외국인들은 16조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플러스 뭐가 있죠? 어제 20원 이상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차익도 보는 겁니다. 시세 차익에다 환차익 더인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만큼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은 유리한데 외국인 투자가들 패턴이 있죠. 오르면 더 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화가 더 강해졌을 때 외국인은 뭘 살 것인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반도체 살 겁니다. 2번 자동차 살 겁니다. 3번 철강, 4번 조선, 5번 금융. 이 순으로 살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샀던 거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업종, 이상한 종목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지금까지 샀던 것만 계속 사기 때문에 늘 강조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슈앤 전략 시청자분들은 정석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우진 한국경제TV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상승 계속 반도체 관련주 계속 오르고 있죠. HBM, On Device AI 어지럽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XL이라는 반도체 관련 테마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CXL이 뭐길래 이렇게 갑자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못 따라갑니다, 지금. 네, CXL은 말 그대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의미입니다. 익스프레스 링크, 빠르게 연결한다는 건데요. 자, 그럼 뭘 빠르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와 CPU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둘을 연결하게 되면 뭐 데이터의 이 전송 대역폭 그리고 전송 시간을 늦출 수 있는데요. 줄일 수 있는데요. 이는 CPU에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뭐 저장 장치, 메모리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기존 시스템의 메인 D램과 공존한다 이런 특징도 있는데요.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삼성전자가 이 지난해 이 CXL 2.0을 지원하는 128GB의 D램을 개발했고요. 또 최근에는 4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번 CXL 테마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주, 이 CXL 관련주 하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네오셈, 오킨스전자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한번 쫙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오셈, 오킨스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면 이달 들어서 기준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엔 71% 넘게 뛰었고 오킨스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도 60%, 22% 이런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한번 살펴보면 이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기업으로 이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오킨스전자는 최근에 CXL의 생산 기반이 되는 이런 DDR5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개발했고요. 또 코리아 서키트는 DDR5 제품 모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차세대 SSD 그리고 CXL을 개발하고 있어서 투심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신고가를 각각 쓰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는 CXL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요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약 20조 원 가까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메모리의 용량 자체가 필요한 게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용량 그리고 데이터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CXL이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XL이 도입되는 건 단순히 메모리 용량의 확대뿐만 아니라 설계 구조, 종류, 컨트롤러 사양 이런 데 적용하는 데 자유도를 줄 수 있다면서 CXL 2.0에 대한 관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 접근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XL은 인터페이스 표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같은 로직 기업에서 이 CXL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CPU가 나와야지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박수도 사실 양 손뼉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데 아직까지는 소리가 나기에는 당장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CXL 관련주 해서 CXL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신규 상장주 블루엠텍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 이틀 만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밀어 올린 주가를 첫날부터 팔기 시작한 기관의 매도세를 좀 막긴 어려운 모양새처럼 보였습니다.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되었던 파두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김선영 대표님, 전날의 블루엠텍 하한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며칠 동안 IPO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이제 의무 보유를 하는 확약이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사실 조금만 공부해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예비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이제 신규 상장했죠. 이제 블루엠텍이 이튿날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는 88% 정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첫날 상한가로 말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관은 상장 첫날과 어저께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총 777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첫날에는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어제는 2억 순매수 아마 치고 받았겠죠. 결국 이제 2억 순매수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틀간 총 936억 원을 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시면서 좀 이제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실 걸 판단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99.93%가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당장 던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였겠죠. 또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 역시 전체 물량의 33.83% 물량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총 360만 주가 넘어서 언제라도 물량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보통 신규 상장하더라도 이제 아예 처음부터 공모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첫날 상장했을 때 따라가는 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규 상장 앞으로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제 블루엠텍 이익이 나지 않는데 특례 상장으로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려가 뭐 일부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이죠. 하락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블루엠텍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물린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같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제약계 쿠팡이라고 불리면서 재고 없이 의약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엠텍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회사 이름에 그 회사가 뭐 하는지 명확하게 찍혀 있는 회사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전자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보니까 기타 전자상거래 여기까지는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만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제작하고 광고 대행합니다. 솔직히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 맞긴 맞지만 아직까지는 제 투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솔직히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 수익이 나게 되면은 솔직히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익 구조 다변화라는 정말 좋은 단어로 이제 포장이 가능한데 현재 이건 조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관 예측할 때도 이제 수요 예측 상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죠. 그리고 일반 투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제 경쟁률이 800대 1을 넘었었고요. 증거금도 2조 6,611억 원을 모을 정도로 유망주였는데 일단 어쨌든 뭐 앞으로 IPO 기업 투자하실 때는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좀 보시고 하지만 최근에 기관 트렌드가 길게 찍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좀 보시고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 물량 체크해 보시되 일단 제가 개인적 생각은 블루엠팩 같은 경우는 물량이 당분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확실히 돌리기 어렵고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첫날 윗꼬리가 너무 길었고요. 어제 하한가 그리고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 제발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블루엠텍의 주가 향방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던 인터넷 대표주죠. 네이버 카카오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업종들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 전거래를 확실한 반등에 나서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나 소장님, 이제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확실히 해소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미국 금리 5.5는 당분간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전을 볼까요? 지난 2년 동안 어땠습니까? 사실상 제로금리에 있던 미국이 5.5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자, 여러분, 고금리가 2년간 이어지면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가장 어려운 시점의 업종은 뭐로 보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주를 꼽을 수 있겠죠. 성장주에서는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인터넷 관련 플랫폼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헬스케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저금리에서 갑자기 고금리로 바뀌게 된 건 설비 투자에서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이 어제 이제는 금리 인상 끝,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내릴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어제 특별히 이들 업종이 대거 급등세에 올라간 것은 정말 주목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국민주라고 불려지던 네카오였죠.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화가 많이 났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54,000원까지 뛰었단 말이죠. 각각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카카오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불과 2년 전에 카카오는 17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가격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던 것이 17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그마치 70%가 내려갔습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영업 적자 부도났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제 종가 기준 54,000원까지 오늘 반등 성공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46만 원이던 고점에서 저점 얼마입니까? 16만 원까지 내려갔죠. 60%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네이버가 어제 종가 기준 22만 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금리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온갖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 자 이제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까? 저는 그 의견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네이버 카카오 합치면요. 전체 시총의 약 4% 점유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네이버가 없으시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 10% 정도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금 10%입니다. 비중이 포트폴리오가. 그런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현대차보다 더 좋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는 조종 시에
올라갈 때 사시지 말고 조정 시에는 우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약 10% 정도 비중 차지하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호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됩니다. 시장에서 관련주 움직임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정 기자, 오늘부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우선 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시범사업 형태로 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진료 기준을 크게 늘려서 이 보완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제가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뭐 이전까지는 평일 오후 6시 이전 그리고 또 휴일에는 초지는 이 소아청소년 환자 상담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는 뭐 기존에는 뭐 대면으로 갔던 병원에서 뭐 받았던 병으로만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 이내에 방문한 병원에선 뭐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이나 뭐 벽지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 전국 98개의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한의사협회는 뭐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뭐 의료 사고가 난다든지 뭐 약물 오남용 사고가 나면은 이건 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도 의사협회장 그리고 약사협회장은 간담회를 통해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에 직접 가서 뭐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이런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재는 이 같은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요. 이 비대면 진료를 하긴 하지만 약은 직접 약국에 가서 사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원격 의료업계에선 사실 약 배송이 없는 이 원격 의료는 사실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비대면 진료가 자리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관련한 목소리들도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 비대면 진료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춰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외에선 사실 뭐 원격으로 복약 지도라든지 아니면 뭐 의약품 배송도 가능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국내 벤처 기업들 가운데 뭐 비대면 의료 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의약품은 원격으로 배송하는 거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거 글로벌 트렌드 조금 우리 의학계도 조금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요거 오늘부터 시행하는 거 관련해서 찾고 있을 텐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대상자를 확대하는 만큼 이 긍정적인 의견들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관련주들도 제시를 했는데요. 뭐 JLK, 인바디, 뭐 유비케어 그리고 인성정보 이런 기업들을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이 나온 첫날에는 이 인성정보의 주가 21%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사실 원격 의료도 있지만 이 의료 AI 분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격 의료 AI 자체가 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최근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뭐 뉴질랜드에 있는 뭐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서 어제도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올해 이렇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 비대면 진료 확대가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루닛을 비롯한 JLK, 인바디 같은 관련 종목들 오늘부터 좀 일정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해 지금 5,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대한전선 하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건지 김선영 대표님 좀 짚어봐 주실까요? 일단은 뭐 전체 양을 봤을 때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한전선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전력망 인프라 호황기에 맞춰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해저 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해서 5,2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어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 외에서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것 같고요. 일단 유중이 어떤 방식인지 봐야 되는데 주주 배정 먼저 하고 나서 일반 공모로 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주식이 6,200만 주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예정 발행 주가가 8,48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 유상증자 규모와 그리고 발행가 같은 경우는 향후
사용 주가에 따라서 2024년도 2월 20일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기간이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바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채택이 됐는지를 보시기 위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먼저 이 내용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상증자 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유상증자를 발표한 다음에 투자자들이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상증자 나왔을 때 예전에 사실 제가 처음 주식할 때 20년 전에는 유상증자 발표하면 이거 다 호재였거든요. 종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일단 돈을 모으니까.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요즘 똑똑이셔가지고 팩트를 정확하게 잘 체크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일반 배정, 제3자 배정, 주주 배정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군가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증자를 하고 돈을 그대로 받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호재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 실패 가능성이 제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남는 실권주를 이제 일반 배정하는 방식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실권주 안 나옵니다. 일반 주주 배정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주주 배정 먼저 하고 이제 실권주를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에게 배정되는 게 다 커버가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별로 주주들이 그 기업을 안 좋아하는 기업이라면 실권주가 나오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악은 일반 배정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정말 좋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은 안 하겠죠. 안 할 텐데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주들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일반 배정이라는 얘기는 주주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으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일반 배정에서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이걸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상증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3가지 중에 뭔지 체크하시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사용 출처 재무제표 딱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보통 시설 장비, 운영 자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시설 장비 비중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을 많이 땡겨온다 하더라도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제 주가가 희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업의 투자라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뭐냐면 운영 자금 비율이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시총의 3분의 1 비중을 했는데 운영 자금을 대부분 쓴다. 운영 자금이라는 건 말이 좋아서 운영 자금 이거 다 빚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다행히 5,200억 중에 4,700억을 전부 다 이제 시설 자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걱정을 하실 케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희석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 실적 성장세만 좀 맞춰진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